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백엔드 데브 코스 심화과정 1기 3팀 발표를 맡게 된 옥정현입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일정입니다.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었던 세미 프로젝트 일정의 경우 프로젝트 기획 및 설계가 주를 이루었는데 1차 스프린트 기간을 통해서 요구사항에 포함된 기초 기능들을 구현하고 이후 2차 스프린트 기간을 통해서 백엔드 기능 보강 및 프론트엔드 기초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최종 프로젝트 기간 동안 초기에 현재 프로젝트 진척 사항과 추가적인 요구 사항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 조사를 시작으로 새로운 스프린트 기간을 통해서 담당 도메인 기능 고도화 및 AI 서비스 도메인 구현, 또한 하차 인원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해당 인원의 작업 인신계획 받는 과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4일부터 API 통합 테스트 및 배포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제 스웨버 UI, API 명세서 및 자료 정리 작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 컨트롤G 팀은 개인 간 신뢰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연금마켓을 개발했습니다. 백엔드 개발자 4명이 약 7주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모노리식 구조의 문제점인 결제 등 특정 서비스 장애 시에 전체 서비스가 마비된다는 점과 또 최근 개인화 서비스 수요 증가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결제 유저, 인증 인가 등 여러 가지 각 서비스를 독립적인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하여서 API 게이트웨이 기반의 MSA 아키텍처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벡터DB를 활용한 RAG 기반 AI 추천 시스템을 별도의 서버로 구성해서 기존 서비스의 부하 없이 고도화된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 가지 핵심적인 기술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DDD 기반으로 결제, AI 등의 핵심 서비스를 이제 분리한 MSA 표준 모델을 구축하였고, 이제 이 덕분에 유연한 확장이 가능하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카프카를 활용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적용하게 되면서 장바구니, 정산, 주문 등 대용량 트랜잭션을 이제 비동기 처리하게 되어 서비스 간 결합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엘라스틱 서치, 즉 키워드 검색 및 검색어 추천 기능 구현, 그리고 벡터DB의 의미 기반 검색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검색 엔진을 구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MSA 환경에서 이제 데이터 정합성 제어, 쿠버네티스의 이제 CI/CD 기반 무중자 배포 및 오토 스케일링, 그리고 재고 참감과 같은 인계 구역에서의 동시성 제어 능력을 확보하면서 실전적인 분산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 기능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 먼저 회원 관리, 상품 관리, 정산 등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제 기능에 대한 큰 네 가지 범주인데 장바구니, 주문, 예측은 결제 도메인을 구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라스틱 서치 기반 검색, CI/CD, 또 AI 서비스 도메인 또한 구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저희 팀이 사용했던 기술 스택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실제 프론트엔드 팀과 협업하게 되었을 때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스웨거 API 명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MSA 환경에서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분리되어 있는 각 모듈의 스웨그 문서에 접근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각 API별 명세의 상세한 설명과 입력값에 대한 예시들을 좀 디테일하게 작성하게 되면서 협업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API의 성공, 실패 리스폰스 역시 필드별 상세값이 노출되도록 하여서 제 문서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인데 이제 보시면 GitHub 액션을 통해서 이제 CI/CD 파이프라인으로 이미지를 빌드하여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하는 구조입니다. 외부 요청은 엔진엑스와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각 도메인들로 라우팅되게 구성하였고 각 서비스는 이제 디스커버리 서비스인 유레카를 통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젝트 개요를 말씀드렸고 이제 프로젝트 수행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초기에 이제 어카운트 서비스라는 하나의 모듈, 즉 유저 도메인과 인증인과 어스 도메인을 하나의 모듈로 묶어서 이제 배포를 하고 해당 모듈에 스프링 시큐리티를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하고 나니까 스프링 시큐리티 설정이 소셜 로그인 기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 사용자가 요청을 가장 최초로 받는 지점은 API 게이트웨이이기 때문에 이제 CORS 설정이나 인증인가와 관련된 이러한 공통 필터 로직은 이제 게이트웨이에 위치한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카운트 서비스에서는 소셜 로그인 및 토큰 발급과 같은 도메인 역할만 집중하도록 하고 보안과 관련된 공통 책임은 API 게이트웨이로 이전하여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최초 로그인 시도를 하게 되면 이제 게이트웨이가 구글 오스 서버와 직접 통신하여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제 인증이 성공했을 때 게이트웨이가 어카운트 서비스의 토큰 발급을 요청하고 어카운트 서비스는 자체 정책에 따라 토큰을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발급된 토큰은 다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됩니다. API 인가 처리는 이제 게이트웨이의 게이트웨이 필터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 요청에 포함된 토큰을 검증하고 권한을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증 인가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각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저 도메인의 경우에는 DDD 방식, 즉 헥사고널 아키텍처가 적용되어 있고 카프카를 통한 이벤트 설계로 도메인 간 느슨한 결합을 가진다는 점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저 도메인의 경우에 회원가입을 성공하게 되면 이벤트 퍼블리셔를 통해서 이제 유저 사인업 이벤트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장바구니 및 예치금 생성 이벤트를 처리하는 구조로 저희가 개발을 하였는데 이처럼 비동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벤트 유실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원 생성과 이벤트 저장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어서 데이터의 정합성을 좀 확보하고자 하였고 또 가상 스레드를 도입해서 트랜잭션 커밋 이후에 카프카로 이벤트를 안정적으로 발행하도록 개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벤트 유실 없이 신뢰성 높은 회원가입 프로세스를 구축해 볼 수 있었습니다. 유저 맞춤형 추천 서비스인데요. 이제 이 기능을 구현하면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로 인한 시스템 부하가 가장 큰 과제로 남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저 행동 로그는 1일 배치로 분리해서 DB 부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고 또 검색 단계에서는 키워드와 벡터 결과를 RRF 알고리즘으로 정교하게 결합하도록 구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LLM이 유저 컨텍스트를 분석해 응답하도록 이제 설계를 한 덕분에 시스템 안정성과 초개인화 추천 품질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인기 검색어 그리고 일간 인기 검색어 최신화 개선 과정인데요. 실시간 인기 검색어 서비스를 구현을 했는데 이때 레디스의 솔티드셋 구조인 Z셋의 스코어 이제 점수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갱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점수의 증가와 감쇄 로직이 분리되어 있어서 이제 데이터의 정합성이 깨질 위험이 있었고 두 번째로 검색어 유형이 늘어날수록 레디스의 호출 횟수가 급증하게 되다 보니까 네트워크 지연이 되게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멘토링 결과로 이제 레디스 로아 스크립트라는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점수 산정 로직을 이제 스크립트 하나로 원자적으로 처리하게 됨으로써 이제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루아 스크립트는 여러 레디스의 명령어를 하나의 원자적 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이제 트랜잭션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데 락 없이 레디스의 단일 스레드 환경에서 실행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실시간 트렌드 집계처럼 성능과 데이터 정확성이 동시에 중요한 작업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RDB 엘라스틱 서치 동기화 구조 개선인데요. 이제 초기 구현 단계에서는 이제 기존의 로그 스태시를 사용해서 동기화를 해주는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5분을 주기로 전체 DB를 배치 처리하는 로직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동기화 시간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 동기화되는 지연 구간에서 정합생 문제도 발생하고 사용자 경험이 저하된다는 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카프카 이벤트 기반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상품 정보가 변경될 때 이제 메시지를 발행함으로써 기존 로그스테시 방식의 DB 병목 현상도 해결하고 또 메모리에 되게 많이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버 메모리도 확보할 수 있었고 어, 카프카 기반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결국 준실시간에 가까운 동기화를 통해서 정합성을 보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구현되어 있는 AI 서비스나 또 향후 알림 서비스를 구현하게 된다면 이제 지금 발행하고 있는 이벤트에 대한 컨슈머만 추가를 하게 되면은 기존 시스템에 영향 없이 상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확장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인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좋아요, 관심 상품 기능을 구현을 하면서 동시성 문제를 맞이했는데요. 이제 동시에 두 사용자가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 이제 경합이 발생을 하면서 12가 아닌 11로 이제 업데이트가 로스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적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비관적 락의 경우에는 좀 성능 저하랑 데드락의 위험성이 있고 레디스 쪽에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나 분산 락을 적용을 하자니 인프라 비용과 관리 비용 포인트가 증가하고 좋아요 로직에 그 정도의 그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는 DB 원자 연산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좋아요 같이 트래픽 밀집도가 낮다고 이제 예상이 되는 구간에는 이 정도의 DB 원자성만으로도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뭐, 여타 다른 티켓 예매나 수강 신청처럼 높은 트래픽의 요청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레디스 분산락 등의 기술을 고려하여서 이제 적절한 기술 선택의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최종 구현 방식이고요. 총 10,000건의 동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정합성을 보장해 줄 수 있었습니다. 네, 결제 도메인은 정합성과 외부 연동 안정성에 좀 집중을 했고요. 구현 포인트는 총 4가지로 이제 결제 무결성 검증, 역등성 보장, 외부 통신 안정성 확보, 로그 시스템 최적화 총 4가지로 집중해서 구현하였습니다. 네, 기술 의사 결정 과정인데 초기에는 서비스 결합도를 낮추고자 카프카 비동시 방식으로 이제 결제 쪽을 구현을 하게 되었는데 사용자 경험과 데이터 일관성을 위해서는 즉각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받게 되어서 이제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페인 클라이언트 기반의 동기 통신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 이제 사용자가 지연 없는 완료 화면을 제공받게 됨으로써 트랜잭션 관리의 명확성과 데이터의 정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 결제 화면이고요. 다음으로 정산 시스템은 스트링 배치와 이제 쿠버네티스 클론 잡을 활용해서 지정된 시간에만 파드를 실행하고 종료하는 좀 효율적인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이탈하게 된 팀원의 작업을 이제 다른 팀원분이 구현을 하게 됐건데 정상 데이터 생성 과정입니다. 먼저 리더가 결제 모듈에서 전월 기간 내 성공된 결제 건만 이제 필터링을 해서 가져옵니다. 이후 청크 단위로 청컷씩 묶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프로세서가 이제 결제 정보를 바탕으로 대기 상태, 즉 펜딩 상태의 정산 데이터를 생성하면 라이터가 이를 모아서 DB에 한꺼번에 저장하는 이제 배치 인설트를 하도록 이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청크 지향 처리를 통해서 이제 대량의 정산 데이터도 메모리 부하 없이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이어서 두 번째 스텝인 정산 확정 프로세스인데요. 이제 리더가 앞서 생성된 대기, 펜딩 상태의 정산 데이터를 조회해오면은 다시 청건의 청크 단위로 이제 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프로세서 단계에서는 이제 핵심 비즈니스 로직인 수수료 계산과 최종 금액 확정을 수행하고 데이터 상태를 완료로 변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터가 처리된 데이터를 모아서 DB에 일괄적으로 업데이트하게 함으로써 정산 배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하드는 리소스를 반환하면서 이런 정산 로직이 종료되게 됩니다. 추후 개선 및 보완할 점인데요. 이제 배포가 종료되는 이제 수료 직후 2주 내에 좀 진행을 할 작업입니다.
현재 도메인 모듈과 서치 모듈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를 분리하는 작업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 또 배포 관리자를 포함해서 이제 팀원 간의 배포 환경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좀 대처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센트리라는 에러 트래킹 서비스를 저희가 또 소통의 툴로 슬랙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슬랙에 적용을 해서 이제 각 팀원이 에러 알림을 받도록 구현하고 빠른 대응책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비된 프론트 화면을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느낀 점 및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연 발표를 맡게 된 옥정현입니다. 필고를 통해서 또 포스트맨을 통해서 시연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MSA 환경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스웨거 문서화가 진행되어 있지만 이를 게이트웨이 서버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도록 구현해 주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게이트웨이 URL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모듈별로 해당 서비스 스웨거 문서에 접근 가능하도록 구현해 둔 상태입니다. 또한 공통 응답 및 예외 메시지 가이드를 각각의 스웨거 모듈 상단에 작성해 두었는데, 보시면 성공 시에는 베이스 리스폰스, 실패 시에는 에러 리스폰스에 대한 응답 예시를 모두 작성해 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프론트 개발자가 혼동되지 않고 API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 둔 상황입니다. 유효성 검증에 대한 내용도 작성해 두었고, 주요 HTTP 상태 코드 역시 작성해 둔 상태입니다. 또한 각각의 스웨거 API별로 상품 게시글 목록 조회 API의 경우 최대한 상세하게 기능별로, 그리고 어떤 필드 값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예제를 미리 입력해도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 둔 모습입니다. 다음부터 바로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상품 게시글 생성입니다. 상품 게시글 생성의 경우에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검증된 유저 아이디가 헤더에 X 리퀘스트 아이디로 들어있어야 합니다. 바디를 통해서 이미지 최대 10개까지 첨부 가능하고, 리퀘스트의 경우에는 실제 존재하는 카테고리 아이디와 태그 아이디를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생성을 요청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상품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을 단권 조회 시 정상적으로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로그인한 유저의 최근 본 상품 목록에도 좀 전에 단권 조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수정도 가능합니다. 사진도 동일하게, 또한 리퀘스트 역시 동일하게 원하는 수정을 필요로 하는 필드로 수정한 뒤 API를 요청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수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게시글에 삭제 요청을 하게 될 경우 상품 게시글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다시 단권 조회를 진행했을 때는 삭제된 상품은 조회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DB 방식으로 구현된 게시글 조회 API이고요.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존재하여 원하는 필터 값으로 상품들을 조회할 수 있는 API입니다. 여러 상품들이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 통합 검색, 엘라스틱 서치를 활용한 API입니다. 먼저 통합 검색입니다. 다양한 전문 검색과 필터링, 정렬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조회 시 페이징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모바일 태블릿을 기준으로 상품을 전체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기준은 기본값인 관련 도순, 스코어를 기준으로 조회를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아이폰 관련된 상품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슷한 상품 추천입니다. 엘라스틱 서치의 몰라익 디스커리를 활용한 유사 상품을 추천해줍니다. 방금 조회했던 아이폰 16 상품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사도가 높은 아이폰 16 유사 상품들이 조회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매자의 다른 상품 추천입니다. 해당 게시글에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는 다른 상품들을 조회해 줍니다. 만약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없다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네, 방금 확인했던 아이폰 16 판매자가 다른 아이폰 17 상품 또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추천 상품입니다. 최근 3일 이내에 등록된 인기 상품을 추천해주는 API입니다. 인기도 계산 방식은 좋아요와 조회수를 기준으로 특정 값을 산출하여 조회하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필터는 없이 전체 조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모든 상품 중 3일 이내에 가장 인기가 높은 상품들을 조회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값이 현재는 가장 인기가 높은 상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은 예치금 잔액 조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기능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기능이기 때문에 예치금 잔액 조회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생긴 회원가입 시 최초로 생긴 예치금 계좌라서 잔액이 없습니다. 이제 예치금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예치금 충전을 30만 원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토스 API를 사용해서 충전을 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예치금 조회를 해보면 30만 원이 충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는 장바구니 조회, 장바구니 상품 추가, 장바구니 아이템 선택 및 해제, 최근 장바구니 활동 조회, 장바구니 아이템 삭제 기능이 있습니다. 장바구니 생성은 내부 API로 회원가입 시 카프카 이벤트를 통해 최초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메서드들은 게이트웨이에서 검증된 사용자 유유 아이디를 헤더로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바구니 조회부터 해보겠습니다. 조회를 하면 장바구니의 값들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장바구니 상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프로덕트 포스트 아이디를 넣어주면 값으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하면 장바구니에 아이템 추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바구니 활동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장바구니 조회와 같은 내용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바구니 아이템 삭제를 할 때는 카트 아이템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삭제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주문은 주문 목록 조회, 주문 생성, 주문 상태 변경, 주문 부분 취소, 주문 확정, 주문 전체 취소, 주문 상세 조회, 정산용 주문 목록 조회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주문 목록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페이징 하여 조회하는 기능으로 페이지 번호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조회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주문을 생성할 때는 카트 아이템 아이디를 넣어주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주문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매 확정을 해보겠습니다. 결제에 성공한 그 오더 아이디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결제를 하지 않으면 구매 확정할 수 없는 주문 상태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주문 상세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주문 조회할 오더 아이디와 헤더 값을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주문 상세 조회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산용 주문 목록 조회입니다. 이렇게 조회 시작 일시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넣은 주문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한 예치금 전액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토스로 결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제가 성공합니다.